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계 화학 부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를 담당하게 된 경희대학교 화학과 하상수 교수라고 하고요. 자, 이미 문제를 살펴본 수험생들 있겠지만 이번 모의 논술은요 논제 2-1, 2-2 크게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분야는요. 그래서 논제 2-1은 그 pH와 관련해서 이온화 그 물의 자동화 이온 관련해서 평형상수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논제 2-2는 연소 반응에 관련된 문제인데 작은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분압, 돌튼의 분압 법칙이죠. 분압과 관련된 응용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반응 엔탈피와 관련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조금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 2에서만 문제 나온다, 1에서만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 연관지어 가지고 1과 2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이번에 온라인 모의 논술 문제는 출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제 2-1은요, 배점 4점짜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확인한 수험생들은 알겠지만 논제 2-1이 배점이 22점이 되어 있고요. 2-2는 배점이 1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배점 4점짜리 문제인 2-1의 첫 번째 문제는 순수한 물을 상온에서 가열하여 온도를 올렸을 경우 가열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가열 후의 H2O, H3O+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의 농도 변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평형상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평형이동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일 때 열이 그 주어진 반응식이 발열 반응일 때 열이 가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요. 제시문에 의하면 그 주어진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역반응인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겠죠. 자,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가 올리면 평형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더 진행되게 되겠죠. 자, 지금 주어진 반응이 이온화되는 반응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더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pH가 7, 중성인 순수한 물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7몰이기 때문에 이 농도보다 더 높아지겠죠. 예, 이것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논제 2-1의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pH를 묻는 문제인데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는 두 번째 문항은요,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의 결과로 pH가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는 생각해 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일 때의 중화 적정 반응. 그래서 적정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pH는 7이 되지만 강산, 약염기 그리고 약산, 강염기의 경우에는 pH가 7이 되지 않죠. 그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요, 25도씨에서 0.1몰 황산 수용액 100ml입니다. 자, 그래서 몰수가 달라지겠죠. 수산화 나트륨은 사용된 게 0.08몰 300ml이기 때문에 몰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응, 한 개의 시약 개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섞었을 때 pH가 얼마가 되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주어진 단서는 반응 후 용액의 부피와 반응 전 용액의 부피의 합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이 중화 반응의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결해야 됩니다. 황산의 경우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로 황산의 경우는 프로톤, 수소 이온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여기 반응식에서 2가 필요합니다. 즉 반응 비가 달라지죠. 몰수 비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결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한 황산의 몰수를 계산을 하면 0.1몰 100ml이기 때문에 몰수는 0.01몰이 되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수산화 나트륨은요, 이 2개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니까 0.024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황산 한 분자에 대해서 수산화 나트륨은 2분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의 결과는 3번을 보면요, 황산의 경우는 0.01몰이 모두 반응하고 이것의 2배가 되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0.02몰이 반응하기 때문에 남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 0.004몰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중화 반응에 사용된 요 두 부분은 이제 2개가 동등하죠. 자, 그래서 그 pH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pH에 영향을 주는 건 남아있는 지금 NaOH가 될 겁니다. 물론 사실 물의 그 자동 이온화 반응으로 그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이온이 생성이 되겠지만 둘은 결국 농도도 아주 작고 0.004몰에 비해서 농도도 아주 작고 pH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서 주어진 대로요. KW 값은 KA 곱하기 KB인데 그 얘기 이전에 pH의 정의에 의해서 POH의 정의도 했었죠. 자,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예, 물론 둘 다 이렇게 계산해도 당연히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pH는 12가 되겠죠. 예, 문제 2-1의 두 번째 문제 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약산과 강염기의 중화적정 반응 결과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약산인 아세트산과 강염기인 수산화 나트륨. 자, 그런데 중화적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해야 될 건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 괄호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산의 이온화 상수값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강산 약염기, 그 다음에 약산 강염기의 경우에는 중화점에서의 pH가 7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자, 소디움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예. 소디움 아세테이트가 이 상태로 존재하면 좋은데 Na 플러스와 CH3CO 마이너스 상태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O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화학 반응식은요, CH3CO-가 물과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이 되고 그 다음에 OH-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중화 반응의 경우에 이제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아세트산의 몰수는 2개를 곱하면 되죠. 이게 0.01
2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H+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자이기 때문에 H+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사용된 NaOH의 몰수는 문제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부피를 얘기를 안 하고 중화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일한 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H 플러스 한 분자 나오고 OH 마이너스 한 분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몰수로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피가 100ml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중화 반응 후의 용액의 총 부피입니다. 그죠?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200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 후의 이 농도의 총합이 1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몰 반응을 시켰는데 부피가 2배로 늘어났죠. 예, 그래서 1몰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온화 상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여기 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한다면 그 평형 후의 CH3COH의 농도를 X라고 한다면요. 아까 여기 반응식에서 본 대로 이것과 이것이 존재하는 비가 동일하죠. 그래서 OH- 농도도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반응식 여기서 CH3CO-는 1-X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1몰라였으니까. 자,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값을 이용을 하면 아까 또 잠깐 실수로 언급했지만 KW 값은 Ka 곱하기 KB이기 때문에 CH3COO-의 KB 값. 자, 아세트산의 Ka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K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KB 값을 구했기 때문에 평형 요 KB의 정의에 의해서 1-X분의 X 곱하기 X가 KB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근사값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1-X는 1로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0의 마이너스 4.5승으로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OH-의 농도, 아까 OH- 농도를 X라고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pH의 정의에 의해서 또는 pOH의 정의에 의해서 pH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9.5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논제 2-1 문제 세 문제였고요. 2-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2 문제는 두 문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연소 문제입니다. 연소 문제인데 첫 번째 문항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돌턴의 분합법칙을 이용한 분합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밀폐된 용기에서 3.2g의 메테인을 산소 19.2g의 산소와 함께 가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반응을 시켰다, 연소 반응을 시켰다고 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모두 소모될 때까지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그 한길 시약이 모두 소모되고 나서 비가역적으로, 그래서 CO2와 H2O 가스죠. 두 번째 문제는 이 물이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가스. 그래서 생성물도 전부 가스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측정한 전체 압력을 구했죠. 1.2 기압, 1.2 atm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반응 후에 존재하는 각 기체의 분합에 대하여 논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반응이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몰수를 역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3.2g의 메테인은 0.2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9.2g의 산소는 0.6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식에서
메테인 한 분자에 대해서 산소 분자 두 분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즉 1대2 몰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0.2몰의 메테인에 대해서 0.4몰의 산소 분자가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 0.2가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을 보면요, 이 연소 반응 후에 메테인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는 0.2몰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후에 생성되는 분자는 메테인 한 분자에 대해서 CO2 한 분자, 물 두 분자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CO2 0.2몰과 산소 0.4몰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에서 남아있는 건요, 산소 분자 0.2몰,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0.2몰, 그 다음에 물 0.4몰 해서 총 0.8몰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덜튼의 분압 법칙에 의해서 각 기체의 분압, 부분 압력은요,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몰 분율이란 그 혼합 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몰수 분의 그 물질의 몰수가 되죠. 그래서 1.2 atm 곱하기 0.8몰 분의 0.2몰. 그래서 혼합물 속에서의 CO2의 분압, 부분 압력은 0.3 atm이 되고요. 동일한 원리로 산소의 분압은 이제 0.6 at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분압은 1.2를 곱해주면 0.3 atm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마찬가지 연소 반응 문제인데 주어진 게 메테인과 프로테인이 주어졌고 1g의 메테인이 그리고 1g의 프로페인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을 구하라. 그리고 가격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연료로서의 가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생각하면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숫자 계산은 최종값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도 동일하게 그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을 완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 나누어서 해볼 거예요. 먼저 메테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좀 전에 봤던 1번 문제의 화학 반응식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시문에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 그 표에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게 헤스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엔탈피는요, 생성물의 연소 표준 생성 엔탈피에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개수 2배만큼 한 분자 생성하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 때문에 두 분자 생성하는 데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빼주게 됩니다. 그죠? 이 전체 값을 이제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90.3이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89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3번은 이걸 종합 정리한 겁니다. 연소 반응은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이렇게 된다. 890이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뭐라고 물었죠? 1g의 물질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준 생성 엔탈피는 1몰당 관여하는 열량에 관한 값이기 때문에 몰 질량 값을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메테인의 몰 질량은 16이기 때문에 1몰당 890kJ이 관여한다면 1g당은요, 16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을 나눠주면요, 56점 얼마 나오는데, 그걸 마이너스 56
최종값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했으니까 56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프로페인도 동일하게 이제 이 1, 2, 3을 작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페인의 연소 엔탈피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3, 4 그리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 2219 반올림하면 22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몰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프로페인의 몰 질량이 44이기 때문에 44로 요 값을 나눠주면요. 2220을 나눠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열은 요렇다 또는 연소를 통해서 마이너스 50kJ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해도 되고 발생되는 열은 50kJ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한 답은 했습니다. 1g의 메테인과 프로테인이 각각 연소될 때 발생되는 열을 구하고까지 했죠. 자,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가격을 고려해서 비용 대비 가치를 그래서 가격은 g당 800원 per 킬로그램, 킬로그램당이군요. 자, 그리고 프로페인은 킬로그램당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g당 발생되는 열 했으니까 g당으로 환산하면 1g당 0.8원인 거고 프로페인은 1g당 1원이죠. 그러면 요 좀 전에 계산한 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0.8원당 70kJ 이 아니고 0.8를 마저 계산을 했군요. 그래서 여기에 g당이니까 56kJ에 0.8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8을 나눠주면 70kJ per 원. 메테인은 그래서 1원당 70kJ 정도 되고요. 프로페인은 그냥 뭐 1g이 1원이니까 바로 요 값을 그대로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원당 50kJ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값이 크죠? 메테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1.4배 뭐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쓰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연료로서의 가치는 메테인이 프로페인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문제 2-2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됩니다. 한 25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련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그러다 보면 화학 전체에 대한 강의가 돼버리니까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온라인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무더위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그렇게 쉽지 않은 수험 생활이 이어질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